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이어서 자카르타 실패담을 추가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전 편에서 한 6개 정도를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게 뭐 순서대로 들으실 필요는 없는 거기 때문에 뭐 혹시 궁금하시면 이거 한번 보시고 나서 나중에 가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해요.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또 약간 의외의 인맥들이 몇 개 있어요. 발이 넓다, 인맥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좀 약간 일종의 생뚱맞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배드민턴 레전드시죠? 바로 락영민 감독님이세요. 뭐 어떻게 알게 되는지 너무 긴 스토리니까 그냥 이제 그렇다 하고 그래서 락영민 감독님이랑 이제 주변 그런 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또 그런 배드민턴 협회랑 또 일을 맡아가지고 일을 진행 한번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냥 배드민턴 협회 관련해가지고 배드민턴 관련뿐만 아니라 협회에서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인맥들이 있으시니까 그걸 활용을 해서 그 인맥들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테니 자네가 뭐 인도네시아 활동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연결해 보게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인도네시아에 있었던 인도네시아 배드민턴 오픈 막 이런 데 VVIP로 초대를 받아서 그런 데 가서 진짜 VIP석에서 이렇게 응원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뭐 같이 그 식사하는 자리에서 같이 소개시켜 주신다고 해서 뭐 안세영 선수 부모님, 그 다음에 협회 회장님, 신태훈 감독님까지 그런 자리까지도 마련이 됐었어요. 다 오시진 못했어요. 신태훈 감독님이 그때 좀 건강 이슈 때문에 못 오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기도 했었죠. 그래서 진짜 이것저것 다 밝히진 못하겠지만 뭐 이런 아이템은 어떻냐 저런 아이템은 어떻냐 이런 식의 주고받고 있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협회가 자카르타에 있을 때는 와서 제가 편안하게만 말씀 나누고 하겠지만 자카르타 외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어느 정도 일정의 출장비를 줄 테니 와서 이걸 좀 지원해달라 이러시는 경우도 좀 있었고, 하지만 그때 저는 투자자 비자였지 일을 하는 비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들어드릴 수 없어서 그래서 못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어가면 되게 재미난 일이 생길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배드민턴 좀 이슈가 있었죠. 그런 여러 가지 협회나 뭐 선수나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그게 시끄러워진 것도 좀 있었고, 또 협회 회장님 선거가 또 있어서 그때 이후로 약간 조금 대화가 지금 소강 상태이긴 해요. 제가 그때 얘기했던 대상이 락영민 감독님이나 지금 당선되신 김동훈 회장님 이런 분을 직접 얘기한 건 아니니까 상관없긴 한데, 일단 뭐 그래도 회장님 당선 축하드립니다. 저 참고로 아직 자카르타에 여기 있습니다. 심지어 더 단단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이렇게 비즈니스를 논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됐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기회가 되신다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또 다음에 자잘한 유튜브지만 이 덕에 한국에서 제가 수익을 확실하게 잘 내기로 높게 평가받는 영화 제작사에 인도네시아 진출을 협력을 하기도 했었어요. 뭐 법인 설립과 더불어서 뭐 직원 구인이나 그런 자잘한 것들 그런 거를 좀 도움을 드리긴 했는데, 뭐 덕분에 그 인도네시아 영화계에서의 거장도 함께 만나는 등 굉장히 좀 영광스러운 그런 시간을 같이 보냈었죠. 그리고 제가 영화 이런 쪽은 뭐 다들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동경하는 그런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분들과 이렇게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광이었던 것 같아요. 계약을 논하시는 자리에 좀 따라가서 이렇게 그런 인도네시아 거장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 감독님 말씀하시는 것도 뵙고 굉장히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법인 설립이나 이런 것들 인도네시아 진출 준비는 다 마치시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본터는 한국이다 보니까 한국에서 일정이 조금 많이 바빠지셔가지고 지금 뭐 인도네시아 진출은 조금 잠정적으로 연기되긴 했는데, 그래도 뭐 지금도 가끔씩 안부 전하면서 가끔씩 소주도 한잔 하면서 이렇게 또 관계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언젠가 또 뭐 제가 잘 다지고 있으면 뭐 어떤 잡일이라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또 생각하면서 열심히 다지고 있고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재미난 거는 이 영화 쪽에 조금 이렇게 살짝 발이 들어 있다라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크게 오버하지 않아도 여기 인도네시아 현지 그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제 인스타나 이런 거 볼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너 이 감독님이랑 사진 찍었냐고 뭐냐고 영화. 그래서 전 얘기했죠. 이런 일을 협력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인도네시아 영화 제작사에서 또 저한테 막 그런 그 제작 계획사 같은 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 보내주시면서 어느 순간에 약간 반영화인으로 오해받고 있는 그런 것도 좀 있어요. 굳이 아니라고는 안 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인도네시아 영화계에서 또 굵직한 여기 또 인도계의 그런 형님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분들이 영화 만드는 핵심 인물인데 푼자비 가문이 있고 쌈타니 가문이 있어요. 어쩌다 보니까 또 이제 쌈타니 가문 그쪽 또 회장님이랑도 이렇게 좀 얘기를 하게 돼가지고 참 되게 재미난 것 같아요. 제가 사람 일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실하게 이어지는 그런 비즈니스다 이런 건 없긴 한데 이런 끈이 한번 생기는 게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랑 어떻게든 비즈니스 이뤄갈 수 있게끔 자주 노출하면서 얘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또 이 쌈타니 형님 한번 또 뵙고 왔네요. 그래서 이거는 뭐 실패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직 뭐 진행되는 건 아니니까 그 중에 하나라고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니죠. 뭐 그렇다고 성공은 아니죠. 성공이라고 하면 그래도 완전히 계약서 도장 찍고 진행하고 입금까지 돼야 뒤탈까지 없어야 이게 이제 되는 건데 아직 그런 건 아니니까 과정 중이라고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되게 아쉬운 업종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조금 말 전달을 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정말 조심하게 얘기해 볼게요. 왜냐면 이쪽에 지금도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 뭐 주변 분들도 계시고, 이 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동경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만큼 수익이 되게 높고 그런 필요한 부분을 긁어주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되게 좋은 일이긴 한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바로 의료 관광입니다. 의료 관광이라고 하면 그냥 뭐 이제 건강적인 이슈로 가서 우리나라의 조금 더 선진화된 의료 시스템을 뭐 이렇게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런 건강 이슈라고 하면 인도네시아 분들은 여기 싱가포르 근처에 말레이시아 이런 데를 좀 더 차라리 많이 가는 것 같고, 한국에 가신다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제 성형 아니면 피부과 이런 거겠죠. 이제는 좀 많이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흔히 미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진화된 그런 성형 기술이나 피부과 이런 것들을 이제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여기 있으면서 저한테 가장 많이 일에 대한 제안을 주신 그런 집단이 강남에 있는 그 성형외과 그쪽이셨거든요. 제가 화교분들이랑 꽤 많이 얽혀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조사하시면서 보시다가 이제 제안을 주신 경우들이 되게 많았죠. 그래서 정말 이거를 어떻게든 잘 살려보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한 건만 이렇게 연계가 돼도 수수료가 정말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참 많이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게 약간 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인맥이 화려해가지고 주변에 그런 분들이 엄청 많아서, 야 광민아, 미스터 윤 뭐 성형 좀 하고 싶은데 네가 아는 병원 좀 추천 좀 해줘라, 이렇게만 된다면 되게 아름답게 진행이 되겠죠. 근데 보통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처음은 이렇게 아름답게 바로 연결되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 한국에서 이제 전문 그런 병원과 선생님과 그런 전문 그런 경영인이 같이 와가지고 이제 상담회 같은 걸 진행을 하죠. 상담회 같은 걸 진행해서 현지의 선생님께서 견적도 내주고 예약금도 받고 막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인도네시아에서는 의료법상 이 나라 법의 문제지, 이게 무슨 뭐 잘못된 불법 행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형에 필요한 그런 견적을 내는 것 자체를 여기서는 진료 행위로 간주를 하고, 이게 외국인한테는 거의 안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그냥 불가능에 가까워요. 제가 진짜 이거를 여기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병원 관계자분들 꽤 많이 뵙고 병원도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많이 그랬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성형외과에다가 우리 오실 한국인 의사 선생님을 거기다가 이제 취직을 시키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거기 밑으로 합법적인 비자를 받고 진행하는 방법이 좀 있을까, 이런 식으로도 알아봤는데,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분들이 같이 알아봤죠. 현지인 분들도 포함해서. 근데 결론적으로는 확실하게 100% 안전하다, 100% 이건 합법이다, 이렇게 하는 거를 못 찾았어요. 저는 진짜 인도네시아에서 살고 싶어서 민감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최대한 안 하고 싶어가지고 너무 아쉬웠지만 결국 좀 포기한 그런 일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나중에 또 모르죠. 어느 순간에 의료 법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이렇게 완중이 되거나 이런 게 있으면 해볼 수 있겠죠. 근데 그 또 이거 덕분에 여기에서 의료 관계된 분들이랑도 그런 친분이 좀 생겨가지고 뭐 이것도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도 제가 그때 1년 정도로 알아봤는데 결국은 안 됐으니까 실패로 간주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요. 또 한국이 제조 강국이고 우리나라 드라마나 이런 것 때문에 K푸드가 엄청 떴잖아요, 그죠? 제가 또 꽤 길게 협업을 했던 그 압구정에 본사를 들고 있는 그 괜찮은 식품 수출 회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 대표님들도 너무 호탕하시고 너무 좋은 분들이라서 뭐 형 동생 하면서 이런저런 일을 많이 얘기하면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 회사는 제가 엄청 길게 일한 것도 아니고 깊이 있는 걸 제가 다 뒤져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어렵다고 하는 해외 총판을 거의 내주지 않는다고 하는 그 CJ 중에서도 프레시웨이 라인의 총판도 갖고 있을 정도로 좀 능력 있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섭외하는 회사 미팅 그런 능력 자체가 또 되게 높아서, 저도 이분들 덕분에 그 인도네시아 재계 4위까지 올라갔었던, 아주 옛날 얘기이긴 하지만 그런 회사 본사에 가서 회장님이랑 단독 미팅도 진행했을 정도로 기대에 거는 게 컸었죠. 이건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거를 한참 진행하던 때가 2024년 5월이었거든요. 근데 원래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입 물품에 대해서 할랄 인증을 의무로 받아야 되는 게 원래 그때 식품으로 먼저 시작을 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당장 10월부터인데 5개월 남았는데 빠르게 얘기를 해서 뭐 어떤 거든지 어려움은 있을 수 있잖아요. 새로운 법이 생겼으면 그래 일단 이런 제품들을 선정을 해서 여기를 들어가고 보고 싶어. 그러면은 이 제품군에 대해서 뭐 가격이라든지 판매량이라든지 뭐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선호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하고, 필요하다면 어떤 시기에 어떤 할랄을 받고 이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이런 것들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모르겠어요. 너무 복잡한 거를 조금 회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전투력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어려움이 있으면 이 어려움을 막 더 풀고자 하는 그런 변태도 있을 정도로 저희는 좀 정면 돌파하는 그런 스타일이지 않나요?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인도네시아는 제가 듣기로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회피를 먼저 한다 이런 경향이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딱 여기서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저는 너무 반대인 거예요. 너무 급하니까 빨리 우리가 얘기를 해서 담당자 지정해서 당장 내일부터 빨리빨리 이제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저희는 딱 MOU 맺고 바로 다음 날부터 담당자가 등장했어요. 여기 담당자 와서 이제 빨리 담당자 너네 내보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담당자 선정만 한 달이 걸리는 거예요. 제가 그 안에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제가 기간도 없는데. 물론 말이 한 달이지, 한 달 지나서 이제 얘기하자 이랬을 때는 저희가 다 식어가지고 뭐 어쩌라는 거야 지금, 약간 이렇게 되긴 했는데 약간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절실함을 좀 못 느끼니까 이쪽에서도 좀 더 흐지부지 돼서 이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제가 협력을 하던 한국 측에 있는 그 회사도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투자 아닌 투자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공짜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뭐 어쩌겠어요. 따로 이 자금을 다른 데 써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 약간 흐지부지 돼서 넘어간 케이스가 있어요. 수입품에 대해서 할랄을 무조건 인증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거는 이제 여기에서는 그런 법을 만들었는데, 이게 또 그 실제로 이제 수입을 해야 되는 관세청에서는 어떻게 작용해야 되는지 이런 실무는 해봐야지 안다라는 그런 시선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된 바에야 그냥 좀 기다렸다가 시행되는 거 좀 보고 그때 해도 늦지 않겠다, 어차피 문서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돼서 또 이제 뭐 위야무야 됐죠. 이제 또 2026년 지금 5월이니까 이제 또 10월에 그런 게 시작이 되니까 또 준비하면서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제가 열과 성을 다해서 협력했던, 정말 가장 열심히 했던 협력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좀 너무 안타까웠던 1년의 시간 낭비였던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어떤 거 이렇게 뭐 도전하면서 실패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시간 낭비라고 언급한 거 없죠. 저는 그거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은 안 해요. 처음에 이제 그렇게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빠이빠이 했다, 이런 거는 되게 좋은 경험이었는데, 그게 반복이 되면 그거는 시간 낭비인 거잖아요. 이게 약간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제가 뭐 이제 전에 만났던 그 친구가 팀장으로 있었던 인도네시아 국제 물류회사 한국지사를 이제 자연스럽게 협력을 하게 됐던 거예요. 원래 사실 저한테 추천했던 일이긴 한데, 제가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예민한 그런 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고민 끝에 저는 안 하기로 했던 거였거든요. 저는 그 뭐 직장 생활보다는 그래도 어떻게든 뭐 거듭 말씀드리듯 죽기 전날까지 일하는 게 소원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제 스스로 일할 수 있는 거를 빨리 더 늙기 전에, 더 심하게 늙기 전에 만들고 싶어서 고심 끝에 저는 거절했던 거고, 회사 조건은 진짜 좋았어요. 진짜 강남 투룸 빌라에, 그 강남 역삼동 거기에 뭐 진짜 고급 승용차까지 내어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저 만나던 친구가 이쪽으로도 팀장이 있으니까 회사 조건도 좋고, 그러면 저는 여기서 안 도울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저는 이렇게 중개자 역할로 이렇게 일을 진행을 하는 것도, 뭐 이렇게 브로커겠죠?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아서, 또 주변에 그때 당시에 또 방금 말씀드렸던 압구정 그 회사랑 또 협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 그런 니즈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좀 꽤 많이 논을 했어요. 실제로 그런 능력이 있는 대표님들이었으니까. 어디까지 이어졌었냐면, 이 대표님들의 라인으로 그 인도네시아 여기 찌까랑이라는 데에 있는 대기업 1차 벤더, 이것도 저희가 물류회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미팅까지도 저희가 주선이 가능할 정도로 진짜 꽤 저희는 열과 성을 다해서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마침 약간 물류 사고가 있어서 그거를 좀 찾는 과정이었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 또 이제 물류회사를 하네 인도네시아에서, 그러면 이쪽에서 안 만나볼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고가 있으니까 바꿀 수 있는 명분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지금도 너무 안타까운 게 이 회사가 너무 대응이 소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전에 만나던 그 친구 같은 경우는 팀장으로 있었으니까, 저희는 여튼 이 팀장이 잘 되면 추가로 보너스가 나오든지 뭐든지 그거는 저희가 쉐어하면 되는 거니까, 저는 이 친구를 도우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이해가 되는 건 맞는데, 근데 가끔 저희가 이제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어서 저희는 너무 안타까운 그런 일이니까, 이쪽 대표랑 직접 얘기하면서 이렇게 소통을 좀 하면 어떨까,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잘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대표랑 직접 때로는 얘기를 하면서 타산을 논하는 그런 자리가 좀 있으면 절대 놓치지 않았을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자리가 한 번이 안 만들어졌어요.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직접적으로 협력을 한데 하면서
저도 영업 활동을 좀 했거든요. 막 단톡방 들어가서 막 메시지 보내고 막 했었어요. 도와주려고. 그때 그 메시지 받은 분도 있으실 거예요. 나중에 되게 뻘쭘한 게 제가 막 영업 메시지 보냈는데 반대로 그분이 저한테 막 이제 뭐 문의하시는 게 다른 걸로 문의하시는 게 생길 정도로 그때 영업 활동을 좀 열심히 했었는데 그런 건이 단 한 번이 메이드가 안 되니까 또 소통에 그런 차질이 생기는 거죠. 뭐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항상 있는데 그 의구심을 대화로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뭐 어쩌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포기를 했죠. 그리고 또 지난 영상에서 어떤 분이 이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반대로 뭐 한국에서 인도네시아 회사를 돕는 일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당연히 그런 것도 했죠. 저는 한 방향으로만 하지 않고 양방향 서비스였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인도네시아 지인도 있었고 덕분에 한국에 있는 인도네시아 분들도 꽤 많이 알게 됐고 인도네시아 현지 회사가 한국에서 어떤 니즈가 있는지도 대략적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문의를 꽤 많이 주셨었어요. 근데 이건 인도네시아를 안 좋게 얘기하는 건 아닌데 인도네시아 분이랑 좀 주체가 돼서 일을 하는 거는 좀 너무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아마 공감하실 부분은 많은 것 같아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버튼 스칼프스라는 인도네시아 그 패션 브랜드가 있어요. 이게 전 세계 랜드마크 돌면서 큰 팝업 행사하는 걸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파리 에펠타워에서도 하고 런던 브릿지, 뭐 뉴욕 스퀘어 이런 데서도 막 진행을 하는데 제가 한참 막 인도네시아 막 인맥 늘린다고 뭐 VIP 이벤트 초대받아서 다닐 때 그때 어떤 사교 모임에서 그 담당자를 만난 거예요. 저는 처음에 약간 일본 사람으로 생각했나 봐요. 누가 봐도 저는 중국인으로 많이 보는데 여튼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너 일본이냐? 다음에는 우리가 이런 걸 하는데 도쿄타워에서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는 다 영어로만 얘기하니까. 근데 그래서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광화문 이거 딱 보여주면서 아니 서울에서 해야지 무슨 도쿄타워냐 그렇게 해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그러면은 네가 한번 제안서랑 견적서 한번 만들어 봐라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진 거는 그 사진들 팝업 이벤트 하는 그런 것들 나라 돌면서 이렇게 그런 팝업 이벤트를 한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꽤 그래도 좀 등급이 높은 그런 패션 브랜드다. 이런 단서 하나만 가지고 뭐 견적 이런 것도 안 알려주니까 사실 거짓말 안 하고 서울에 있는 거의 모든 이벤트 업체에 아마 연락을 했을 거예요. 다 이메일을 보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봐도 이걸 봤을 때 어떻게 답을 줄 수 있는지 되게 이제 막연했어요. 저는 일단 이메일을 보내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들이 필요한 거를 반대로 물어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보통 회사들은 뭔가 좀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는 그런 기획안이나 이런 거를 보고 견적을 주거나 이렇게 응답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많은 이메일을 돌렸는데 응답 받은 거는 딱 2군데였어요. 그리고 그 중에 단 하나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기한서와 본인의 상상에 다 넘겨가지고 각 견적서 막 이런 연예를 초대할 때는 얼마 이런 장소에는 얼마 막 이렇게 해서 전문적인 그런 기한서를 주신 분이 딱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지금 제가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그 PIO 저희 그 회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이런 돈독한 파트너도 생겼습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그때 저는 봤을 때 와, 이 사람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분도 제가 이렇게 맨땅에 도전하는 도전 정신을 조금 더 높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좀 의기투합을 해서 맞춰줬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같이 제가 병합된 거지. 여기가 큰 회사니까 제가 완전히 이제 귀속이 돼서 이렇게 같이 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같이 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인도네시아에서 저희가 진행하는 그런 것들을 같이 진행하게 될 것 같아요. 꾸준히. 뭐 그 외에도 뭐 제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억지로 드러내거나 그렇게 하진 않지만 저는 주변에 한국 분들보다도 사실 인도네시아 현지인 분들이랑 교류를 하거나 일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좀 더 훨씬 많아요. 뭐 한국 분들이랑 사실 일 얘기하는 거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이것저것 제안 많이 받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인도네시아에 뭐 되게 상위 자전거 회사가 있어요. 그 친분 있는 분으로부터 소개받은 담당자니까 저는 또 이제 한국에 아직 진출하면은 큰일 난다 너네 약간 이런 식의 반대 보고서를 또 써서 줬죠. 그 다음에 곤약밥, 또 로부스타 커피, 강황 슬라이스, 모링가 잎가루, 테물라와, 생강, 레몬그라스, 고수, 계피, 뭐 비터진저, 자색 생강 막 이런 것들 되게 아마 문의 주시고 같이 한번 논해보자 이렇게 하시는 현지인 분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계속 보면 뭐 이거는 어떨 것 같냐 저건 어떨 것 같냐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 똑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제안 받고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좋긴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인도네시아가 조금 어려운 거는 그러니까 이게 뭐 다 그렇다라고 일반화하면 안 돼요. 뭐 제가 운이 나빴을 수도 있어요.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버튼 스카우스라는 그 담당자가 이제 이거 저한테 이제 리서치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파트너 같이 확실한 그런 거를 만들어 주신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전달했죠. 그러면 이쪽에서 보고 나서 피드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사실 이제 그런 피드백이 없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되게 중간에서 곤란해지는 거. 그래서 나중에 인도네시아 분들이 주체가 되는 그런 일을 제가 좀 하려고 하면 제가
여기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뭐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조금 더 깊이 있게 해야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의 이수요만 사실 제대로 충당을 해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결과는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일단 현재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맨땅 헤딩을 하면서 참 여러 가지 이제 경험들을 겪게 됐는데, 사실 이런 제안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 그때 비자 사기를 당해서 한국에 왔을 때, 그래도 10년 전에 있었던 그쪽이 이제 영어 유치원 쪽인 거잖아요. 근데 그쪽에서도 사실 보수나 여러 가지 대우나 이런 게 나쁜 편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근데 제가 안 좋게 나온 것도 아니고, 지금도 형 동생 하면서 술 마시고 이제 그런 거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항상 또 좀 괜찮은 관리자의 수요가 또 필요해요. 네, 근데 좋아요. 그 일 되게 좋은데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저는 그냥 정말 죽기 전날까지 제가 일을 하고 싶은데, 제가 그래도 어차피 이렇게 엎질러진 물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한 번 더 맛은 보고 싶다고 해서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제 날렸다고 말씀드렸던 2억이라는 숫자는, 만약에 그때 제가 그냥 오케이 하고 다시 관리자도 들어와서 일했을 때, 그때부터 일해서 현재까지 됐었을 때의 수익 총량 정도로 대충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비용을 일단 버리고 여기를 선택했으니까 그게 제 수업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저는 제가 직접 이렇게 몸으로 부딪히고 이렇게 보여주고, 이제 미약한 얼굴이지만 얼굴 까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지출 들이고 시작하는 업은 아니죠. 그래도 기회비용이 들고 뭐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적게 시작한 거니까 그거에 대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제가 갖추어 놓은 여러 가지나 저라는 사람에 대한 거를 또 좋게 봐주시는 그런 파트너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최대한 누구 끼치지 않고 앞으로 지금 주어진 것들 잘 살려서 잘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성공 스토리는 사실 솔직히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뭐 일을 하자고 제안을 주신 거나 뭔가 좀 이렇게 얘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굵직한 회사의 굵직한 일들이 없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뭐 이런 회사랑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했는데 안 돼봐요. 얼마나 쪽팔려요. 저는 그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지금도 막 누구랑 술자리 할 때마다 되게 근질근질해. 누구랑 막 이런 얘기했고, 와 막 이런 회사에서 이런 제안 받았어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라는 사람 성격 자체가 확실하게 결정이 된 것만 얘기를 하지, 그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여기에서 그 계셨던 대표님 중에 한 분도 이거를 되게 좋게 봐주신 분이 계셨는데, 작년에 제가 이제 그 대구, 여기 영상이 있는데 대구시랑 대구보건대 이거 사업을 진행을 했잖아요. 제가 여기 11월 달에 여기 그 일로 이렇게 알아보러 왔다 갔다 했었을 때 만났던 한국 분들이 되게 적지 않고 그랬는데, 저 진짜 아무한테도 말씀 안 드렸거든요. 진짜 단 한 분한테도. 그리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가까이에 있는 그런 대표님들께 예산이나 수익 이런 것들에 대한 것만 좀 말씀을 드렸지, 정말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앞으로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뭐 누구한테 제안 받고 누구랑 뭘 했고 누구랑 미팅을 했고 이런 게 제 실적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도 언제 제가 성공 스토리를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간간히 또 듣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좀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회에 걸쳐서 좀 긴 내용, 어떻게 보면 관련이 없는 분한테는 지루한 얘기가 됐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또 좋은 글도 남겨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인도네시아 비즈니스에 관련돼서 소소한 정보라도 좀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